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주제는 바로 변화의 기술입니다. 일상에서 버려질 뻔한 혹은 처치곤란한 것들이 어떻게 엄청난 가치를 지닌 황금알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가치 극대화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냥 남은 재료를 섞는 요리 꿀팁 정도가 아니에요. 이 원리가 거대한 비즈니스 세계, 특히 조단위의 인수합병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가치를 창조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낼게요. 명절 지나고 냉장고 구석에 굴러다니는 처치곤란 남은 음식들 있죠. 그거랑 무려 5조 원이 훌쩍 넘는 기업 간의 초대형 메가 인수합병. 과연 이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전혀 매칭이 안 되는 두 가지 같지만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똑같은 전략적 원리를 숨기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추석 남은 음식의 업사이클링입니다. 처치곤란인 음식들이 어떻게 일품 요리로 변신하는지 이 마이크로 레벨의 마법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변신입니다. 명절 내내 상에 올라와서 이제는 좀 물리는 그 뻔한 나물들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일단 햄이랑 당근을 노릇노릇하게 볶아주고요. 밥에는 참기름과 통깨를 솔솔 뿌려서 고소하게 비벼줍니다. 그 다음 김 위에 밥을 쫙 펴고 고사리, 도라지 같은 남은 나물들에 볶은 재료 그리고 달걀지단에 체다치즈까지 차곡차곡 올려서 돌돌 말아주면 끝입니다. 어떠세요? 쳐다보기도 싫었던 나물이 치즈 풍미가 싹 더해지면서 완전히 새롭고 고급스러운 나물김밥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죠. 이 마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식어서 팅팅 불어버린 남은 잡채의 반란인데요. 잡채를 가위로 쓱쓱 잘게 썬 다음에 살짝 데친 유부 속에 꽉꽉 채워 넣고 부추로 딱 묶어줍니다. 귀여운 유부 주머니가 됐죠? 이걸 무, 채소, 그리고 꼬치 어묵이 끓고 있는 냄비에 포당 넣어서 끓여내면 그냥 끝입니다. 골칫거리였던 잡채가 꼬치 어묵 전골의 깊은 맛을 쫙 머금은 그야말로 고급진 비밀병기로 변신한 겁니다. 기발하죠? 세 번째 요리도 진짜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명절 단골 메뉴인 동그랑땡이나 해물 완자 같은 전 요리들, 며칠 지나면 기름기 때문에 좀 무겁고 느끼하잖아요. 이걸 프라이팬에 다시 살짝 구워준 뒤에 파프리카, 오이, 양배추 같은 아주 신선한 채소들이랑 같이 깻잎을 깔고 라이스페이퍼에 돌돌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느끼했던 명절전이 산뜻하고 바삭바삭한 식감의 동그랑땡 스프링롤로 180도 바뀝니다. 단점을 신선한 재료와의 결합으로 완전히 날려버린 거죠. 자, 지금까지 부엌에서 일어나는 작지만 놀라운 마법들을 보셨는데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쫙 넓혀서 거대한 비즈니스의 세계로 돌려보겠습니다. 남은 재료를 찰떡같이 결합해서 맛을 극대화하는 부엌의 구도조정, 그리고 흩어진 자산을 모아서 완벽한 가치사슬을 완성하는 기업의 구조조정. 어떠세요? 스케일만 다를 뿐이지 기존 자원을 싹 재배치하고 불필요한 건 덜어내서 전체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본질적인 철학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두 번째 파트, 기업의 체질 개선 사례로 넘어가 보죠. 두산의 5조 원 규모 레시피입니다. 두산의 진화 과정을 보면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원래 유통으로 시작했다가 중공업으로 체질을 싹 바꾼 기업이죠. 2007년에 미국 밥캣을 인수하면서 승승장구하나 싶었는데 2020년에 막대한 이자 비용이랑 건설 불황이 겹치면서 무려 12조 원의 차입금을 떠안는 심각한 재무 위기를 맞습니다. 이때 두산 인프라코어는 물론이고 그룹의 상징인 동대문 두산타워까지 몽땅 팔아치우는 뼈 깎는 구조조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2022년 반도체 테스트 기업인 테스나를 전격 인수하면서 대반전의 서막을 열더니 2026년 마침내 SK실트론 인수라는 거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빚더미 위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갈아탄 거죠. 여러분, 이 인수딜의 규모를 한번 보세요. 무려 약 5조 5천억 원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게 단순히 SK주가 보유한 경영권 지분 70.6%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추후에 별도 계약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개인 지분 29.4%까지 싹 다, 그러니까 100% 지분을 모두 인수하는 걸 염두에 둔 거대한 스케일입니다. 두산이 그룹의 미래를 걸고 얼마나 강력하게 풀베팅을 했는지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5조 원이 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재료가 뭐길래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SK실트론은 반도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동그란 판, 즉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냥 잘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의 시네츠화학, 섬코에 이어서 300mm 웨이퍼 시장 점유율 17%를 차지하는 글로벌 넘버 3 기업이에요. 두산 입장에서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픽한 가장 신선하고 확실한 최고급 식재료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상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야죠. 요리할 때랑 똑같습니다. SK실트론이 2020년에 미국 듀폰으로부터 실리콘 카바이드, 즉 SiC 웨이퍼 사업을 야심차게 4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었는데요. 최근 전기차 시장 수요가 팍 꺾이면서 이른바 캐즘의 직격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작년에만 이 분야에서 무려 2,936억 원의 순손실이 났거든요. 그래서 두산은 인수협상 막바지에 이 적자투성의 SiC 사업을 아주 과감하게 청산하기로 합의합니다. 불량 재료는 미련 없이 버리고 진짜 알짜배기인 300mm 실리콘 웨이퍼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아주 탁월하고 냉정한 전략적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두산은 왜 이렇게까지 실트론을 꼭 품어야만 했을까요? 이 세 조각의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완벽한 수직 계열화 그림이 완성됩니다. 기존의 두산 전자비즈는 AI 가속기 등에 들어가는 동박 적층판을 만들고 있었고요. 두산 테스나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분야의 1위 기업이었습니다.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SK실트론의 웨이퍼 생산 능력이 딱 결합된다? 반도체 전공정 핵심 소재부터 기판 소재 그리고 후공정 테스트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완벽한 풀코스 밸류체인이 단숨에 완성된 겁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훌륭한 재료가 만나서 미슐랭 3스타급 요리가 탄생한 순간이죠. 결과적으로 두산은 1896년 조그만 포목상에서 출발해서 유통 중공업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완벽한 4세대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에너빌리티와 퓨얼셀이 이끄는 클린 에너지, 밥캣과 로보틱스가 이끄는 스마트 머신, 그리고 실트론과 테스나가 완성한 AI 반도체, 이렇게 아주 튼튼한 세 개의 기동을 갖춘 AI 인프라 그룹으로 성공적인 재편을 마친 겁니다. 벼랑 끝 위기를 기회로 뒤집은 눈부신 구조조정의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입장을 한번 바꿔볼까요? 세 번째 파트, SK의 AI 전략적 전환, 그리고 이 알짜 자산 매각의 진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SK 편입 이후에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는 이렇게 훌륭한 알짜 자산을 SK는 도대체 왜 제발로 팔아버린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SK 특유의 가치 극대화 전략인 리밸런싱에 있습니다. 첫째, 조 단위의 대규모 자금을 땡겨서 그룹 전체의 맷집, 즉 재무 건전성을 확 높여야 했습니다. 둘째, 지금 세상이 AI 대전환기를 맞았잖아요. 자원을 여기저기 분산시키지 말고 찐 핵심인 AI와 배터리 밸류 체인에만 역량을 올인하자는 선택과 집중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계열사인 SK 하이닉스랑 거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밖으로 뻗어나가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걸 돌파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인 셈법이 작용했던 거죠. 특히 이 세 번째 이유, 이거 정말 재밌는 디테일입니다. SK실트론이 기술력이 엄청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필 SK 하이닉스라는 거대한 반도체 형제가 있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글로벌 경쟁사들한테 적극적으로 물건을 팔기가 좀 껄끄러웠거든요. 견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매각을 통해 SK라는 간판을 딱 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TSMC나 인텔 같은 글로벌 반도체 거인들에게 아무런 마찰이나 눈치 볼 것 없이 대등하게 다가가서 공격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거대한 판이 열린 겁니다. 굳이 매각을 함으로써 그 자산이 가진 진짜 숨겨진 잠재력을 100% 해방시킨 셈이죠. 관련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고 경영자 세미나에서 아주 뼈 때리는 말을 남겼습니다. 운영 개선을 잘 해야만 그 위에 AI를 더 쌓을 수 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본 구조조정의 핵심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 부엌에서 새롭고 맛있는 요리를 하려면 일단 냉장고부터 깨끗하게 싹 비우고 정리해야 하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자산을 효율화하고 군사를 빼는 뼈 깎는 체질 개선이 바탕이 되어야만 그 위에 다가오는 AI 시대라는 거대한 혁신을 튼튼하게 쌓아 올릴 수 있다는 아주 깊은 통찰인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명절에 남은 나물과 잡채가 기가 막힌 일품 요리로 변하는 과정부터 두산과 SK라는 거대 기업들이 5조 원대 딜을 주고받으며 그룹 체질을 혁신하는 과정까지 쫙 한번 연결해봤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버려질 뻔한 잉여 자산이라도 불필요한 걸 덜어내고 어떻게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가치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지금 하시는 비즈니스에 혹시 처치곤란이라고 방치해둔 남은 재료나 잉여 자산이 있으신가요? 그걸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툭툭 섞어보면 여러분만의 완벽한 5조 원짜리 레시피가 탄생하지 않을까요? 오늘 살펴보신 이 변화의 기술, 여러분의 일상에도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